안녕하세요. 삶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닌 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만울력 법칙도 어느 구간에서는 맞지만 또 어느 구간에서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타인이 이 길이 정답이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 오답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죠. 그런데 타인이 얘기했던 그 길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타인이 이 길이 요즘 인기가 있는 길이라며 추천까지 합니다. 이제 전부 그 길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길이니까요.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내 인생의 정답을 누가 알려줄까요? 타인이 알려주는 길이 내 인생길이 맞을까요? 사회가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하면서 인기 있는 길을 어떻게 안 가냐며 반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나의 길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말입니다. 타인이 원하는 인기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나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고 이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그 길이 정답인 거죠. 오늘 하루 나의 길은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제3편 모공 1. 최선은 공격할 필요가 없는 항복 시작하겠습니다. 손자왈 부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전국위상 파군차지 전려위상 파려차지 전졸위상 파졸차지 전호위상 파오차지 시고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손자가 말했다. 군대를 지휘하는 원칙은 나라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나라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군을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군을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열을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열을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조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조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오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오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백전백승은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꺾는 것이 최고이다. 손자병법의 첫 편은 개편으로 전쟁 전에 쌍방의 전력을 오사칠기에 근거하여 계산했다. 둘째 편은 작전편으로 야전을 논했다. 이번은 셋째 목용편으로 공성인데 말하자면 적의 성이나 요새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승산이 서면 출전하여 들판에서 싸우고 이어서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고 이처럼 순서대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쌍방이 서로 마주하여 진을 치는 것을 전이라 하고 성이나 요새를 에워싸는 것을 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작전편 다음에 모공편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을 공격하려면 먼저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일까? 이에 왕석이 해설했다. 공격의 손익을 따지는데 응당 만전책으로 이겨야지 접전이나 공성을 서두르지 않는다. 여전히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이익을 취하고 손실을 피하라는 것이다. 전쟁은 적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적을 죽이려면 대가가 따른다. 적을 1000명 죽였다면 아군의 사상자도 800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최선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익과 손실이 어떠한지 제시하며 투항을 설득하고 그리하여 적이 항복하게 되면 성, 사람, 무기, 재화 등이 모두 온전한 채로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온전함의 추구이다. 나라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나라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이에 대해 조조는 아래와 같이 해설했다. 군사를 일으켜 거침없이 적국으로 깊이 쳐들어가 적의 성곽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켜 적국이 전국으로 항복하면 최상이다. 공격으로 격파하여 적국이 전쟁에 져서 항복하면 그 다음이다. 적의 본고지를 포위하여 그들의 절망에 빠지게 했을 때 적국의 항복만이 살 길임을 인식하여 순순히 투항한다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국이 궁지에 몰리자 사력을 다해 저항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군도 어쩔 수 없이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격해야 한다.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아군 역시 희생이 발생할 것이고 적국 또한 파괴될 것이다. 하물며 전쟁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조조가 강남을 정벌하자 유종은 투항했다. 조조는 서주를 얻었고 더불어 채모와 장윤의 수군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곧 적국을 온전한 상태로 이겼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송권이 저항하자 적벽대전이 발생했고 조조가 패하면서 더 이상 오나라로 진군할 수 없었다.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쟁패하던 시절 유방은 여기기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투항시켰는데 이것 역시 온전한 승리였다. 당시 제나라 왕 정광이 유방에게 투항하자 여기기는 이렇게 보장했다. 투항했는데도 한나라가 공격하면 왕께서는 저를 가마솥에 넣고 삶으셔도 됩니다. 정광은 여기기의 장담을 믿고 국경 수비대를 철수시켰으며 매일 연회를 열어 여기기와 술을 마셨다. 여기기가 불과 몇 마디로 대국을 항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신은 일개 서생의 공로가 자기보다 크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여기기의 공로를 뺏고자 괴통의 조언에 따라 제나라를 기습했다. 무방비 상태였으니 파죽지세로 일거에 함락한 것이다. 정광은 여기기를 가마솥에 삶았으며 본인은 혼전통에 피살되고 말았다. 한신은 온전한 승리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나라 제후왕 위표를 사로잡고 하열을 제압하고 성안군을 참수하여 기세를 올린 다음에 광무군의 조언에 따라 편지 한 통 써서 사신편으로 연나라에 보냈다. 연나라는 한신의 편지를 받고 알아서 항복했다. 연나라를 온전한 승리로 거둬들인 것이다. 제나라도 항복하긴 했지만 한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것이다. 옆자리의 동료가 몇 마디 말로 항복을 받아냈으니 한신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한 승리일망정 공격하여 자기 공로로 챙기려 했던 것이다. 제나라는 이미 유방에게 투항했으니 제나라 땅은 유방의 것이었고 제나라 병졸은 유방의 군대였다. 그런데 유방 밑에서 일하고 있던 한신은 유방의 땅을 공격했고 유방의 병졸을 죽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한신은 제나라를 함락한 다음 유방을 향해 자신을 이곳 제나라 왕에 봉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당시 유방은 궁지에 몰려있던 때라 울며 겨자 먹기로 허용하고 말았지만 훗날 한신이 멸족화를 당한 것도 실은 이때 화근을 심었다고 하겠다. 왕부지는 한신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평했다. 한신은 진심으로 유방에게 충성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방과 조건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이다. 왕부지의 비평을 들어보자. 세상에 해를 입히고 또한 자신마저 해치는 자는 공을 탐하기 때문이니라. 여기기는 제나라를 설득하여 항복시켰다. 제나라가 유방에게 귀의하자 한나라의 동북방 근심은 완화되었고 초나라 황후의 오른팔이 잘린 셈이다. 경포는 비록 도적이었으나 초나라와 결별하고 한나라로 귀수한 이후 끝내 배신하지 않았다. 하물며 전씨 집안의 강직한 성품으로 보건대 일단 한나라에 귀순했으면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 정광은 무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신이 공을 탐하는 마음이 동하자 괴철의 조언을 듣고 이미 항복한 제나라를 기습했으니 그로써 여기기는 팽을 당했다. 제나라 역하의 병졸들이 피를 흘려 들판을 적셨고 전씨 집안도 결국 멸족을 당했다. 참담하구나. 공을 탐하는 마음은 숨겨져 희미했지만 피는 이미 내를 이루어 방패가 떠다닐 지경이었다. 왕부지는 점잖게 평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다. 제나라 사람들은 신의가 돈독한 자들이라 항복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충성하지 중간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신은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이미 투항한 제나라를 습격하여 여기기도 팽을 당했고 전씨 가문도 멸족했고 무고한 병졸도 무수히 희생되었다. 이런 한신은 음험하고 지독한 인간이니 실은 죽어도 싸다는 것이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자는 오히려 제나라 정권과 여기기였다는 말씀이다. 군을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군을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열을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열을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조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조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오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오를 파괴함이 그 다음이다. 위에 나온 여러 용어는 옛날의 전투 편제이다. 군은 12,500명, 여는 500명, 졸은 100명, 오는 최소 전투 편제로서 5명이다. 따라서 나라 전체를 단위로 하건 군이든 여든 졸이든 오든 간에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시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백전백승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극이 위문후에게 말했던 말을 요약하여 인용하자면 이렇다. 삭승필망, 곧 여러 번 이기면 필히 망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매번 승전했다면 그때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는 말이다. 백전을 겪으면 병졸은 비패해지고 백승을 거두면 군주는 교만해진다. 교만한 군주가 피폐한 병졸을 이끌 때 적국이 서력하고자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면 크게 당해 아예 멸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백전백승을 놓고도 또 싸워야 한다면 그간에 거둔 승리는 그 질량이 낮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셈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적국을 굴복시킴이 최선이다. 경문을 돌려 평정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 다음 차선책은 싸우는 것이지만 싸운다 하더라도 한 번 싸움으로 평정하라는 것이다. 백전백승이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것이니 대단해 보여도 실은 문제가 많은 승리이다. 그렇게 싸웠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 말이다. 여기서 전쟁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승리하면 최고이지요.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화려한 승리만을 원한다고 하면 과연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업을 할 때도 어느 때부터 단체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긴 유명한 매장으로 착각하게 되고 개인 고객들은 소홀하게 됩니다. 단체 고객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매출도 오르고 인기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체 고객이 오기까지 개인 고객들이 입소문과 많은 홍보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린 것이죠. 돈 앞에 초심과 신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객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한 명, 두 명 개인 고객에게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돈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놓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뿐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왜 이 사업을 해야 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드리고 한 분 한 분 진짜 맛있는 커피에 매료될 수 있게 세계까지 전파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음식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화려한 명성만을 돈만을 쫓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는 이 사업장이 무슨 의미와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객은 사업장의 의미와 신뢰를 느끼면 입소문을 내줍니다. 좋은 매장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 새로운 매장이 생겨도 한 번은 갑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던 입맛도 있고 함께한 믿음이 있기에 또 오게 되는 거죠. 고객들도 알아차려 주기를 좋아합니다. 간단한 칭찬이나 센스 있는 변화된 모습을 좋아하죠. 자주 가는 매장에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 받는 걸 좋아라 합니다. 헤어스타일, 옷차림, 매일 드시는 음료 등등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센스 있게 이야기해주면 찐 단골이 찐 고객이 되는 거죠. 그냥 매일 오시는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언제든 다른 매장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많은 지인들을 데려오며 소개도 시켜주는 거죠. 매출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불평보단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